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청취를 가지고 특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칠판에 보시면은 왜 안 들리는 건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은 주로 그 안 들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들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도대체 그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보고, 또 실제 청취 2개를 가지고 한번 연습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한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칠판에 잠깐 보시면은 지금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 왜 안 들리는 건데 라고 하니까 대충 들었으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년 동안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었다는 에이모씨, 아직도 CNN 70%만 알아듣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0%를 알아듣는 거는 그 전체 그 뉴스 클립에 대해서 다 알아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중요한 문장들을 다 놓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나머지 30%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슬링이라든지 역도 선수, 유도 선수 이런 사람이 계속 2인자에 있는데 1위가 되기 위해서 30%를 못 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모바일 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CNN을 틀어놓고 가만히 듣는단 말이야. 집중하지 않고. 그게 이제 과연 청취 실력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그냥 A, B로 그냥 선택해서 답하라 하면 저는 전혀 도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는 것만 계속 듣는 거고, 모르는 거는 계속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겨 듣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0%만 알아듣는 게 알아듣는 건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세요. 이 외국인들하고 비즈니스 회의 할 때, 특히 컨퍼런스 콜 할 때는 잡음이라든지 음성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군데군데 다 놓치고 나가지고 나중에 엄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쭉 지켜보면은. 그게 다 뭐냐면 그 30%에 대한, 즉 70% 다 알아듣는 걸 알아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남이 못 알아듣는 걸 알아들어야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30%를 잡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What are we supposed to do? 이런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거 금방 말씀드린 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사운드만 듣고 지나가는 정치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좀 상당히 칼같이 적어놨습니다. 뭐냐? 청취 대본을 트랜스크립트라고 하죠. 트랜스크립트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다 공부하고 나서는. 몇 번씩 듣고 딕테이션하고 왜 안 들릴까 막 한 5번 들어보고는 반드시 트랜스크립트, 즉 리튼으로 된, 활자로 된 걸 보셔야 되고, 그럼 활자로 된 걸 그냥 단어만 확인하면 되느냐? 절대 안 되죠. 뭐냐면은 풀 스크립트에 대해서 독해하듯이 해석이 완료가 되어야 차후에 비슷한 보캐벌러리가 나온다든지 컨텍스트가 비슷할 때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말 같지만은 실제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어떤 학생들은 트랜스크립트 어디서 구합니까? 저도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 트랜스크립트 구하느라 상당히 그 용어를 많이 썼는데, 트랜스크립트를 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트랜스크립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트랜스크립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트랜스크립트에 나온 센텐스 해석을 넘어서 애매모호한 보캐벌러리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아직 이거 단어 알 듯 말 듯 한 거. 딱 생각나는 거 없나? 어떤 거 있습니까? 이거 정말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까? 모든 보캐벌러리를. 이야, 엄청난데? 사실 this is a desk 이런 거 빼고는 이 형상화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house 이런 거. 근데 형용사라든지 동사 같은 거는 형상화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이런 형용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the parents felt distraught.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럼 풀로 읽어드릴게요. The Camerons, 그럼 카메론 부부예요, 영국. The Camerons felt distraught when they discovered that their keys were missing. 자, 여기서 distraught가 뭐죠? When somebody feels distraught means what? 모르잖아요.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사전에 definition 상의 정의. 전혀 그런 단어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건 이런 어려운 단어 얘기하시는데, 아이가 실종당했다는 사실 알았으니까 몹시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심하게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거. 그게 디스트로트예요. 그럼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멘탈 붕괴죠.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사전에 막연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렇게 외우면은 전혀 그 단어에서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은 그 고통스러워한다 하면은 써먹을 수도 없고 언제 쓰는지도 모르고 들어도 희미하게 그냥 서퍼하는 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트랜스크립트 보고 나서 보캐벌러리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남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거든. 그 보캐벌러리 이때 공부하는 건 데피니션을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데피니션을 넘어서야 돼.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청취할 때 굉장히 쉽게 들리는 거지. 몸에 그 힘을 안 주고도.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법칙 1 이렇게 돼 있는데 지식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클리셰죠. 일종의 아는 만큼 들린다. 자, 무슨 말일까? 아는 만큼 들린다 하면 무슨 말일까? 이게 단적인 게 뭐냐 하면은 눈으로 봤어요. 뉴욕타임즈나 코리아 헤럴드 신문의 일면에 있는 기사 제목을 보고 눈으로 기사를 봤어요. 그럼 눈으로 봤는데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되는 것 들었을 때 한 번만에 들릴 리가 만무할 거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미동도 하지 않고 또 앉아있네요. 알 리가 없죠?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어려운 영어 하나?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도 수거인데 한번 맞추시면 제가 상 드릴게요. I w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해석해보세요. I will give President Lee Myung-bak the benefit of the doubt. 해보세요, 해석. 나는 이 대통령에게 benefit of the doubt를 줄 거다. 모르잖아요. 왜 모르냐? 사운드 문제 없죠, 지금. benefit, doubt 다 아는 단어예요. 근데 사운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 이게 뭐냐 하면 한번 믿어주자 이런 말이에요. 한번 믿어주자. 믿어준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래 뭐 실망스러운 부분도 참 많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I will give him a break 하겠다. 뭐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100개의 센텐스가 연속적으로 CNN 뉴스에서 나오는데 군데군데 이런 수거라든지 vocabulary를 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every other sentence마다 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한 5문장만 읽어줘도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상당히 청취를 위해서는 vocabulary가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지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쓰는 vocabulary의 수준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들으려면 vocabulary 양이 상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You look shaggy today. 이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최근에 사실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건데. 너 오늘 덥수룩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미국 어린이들이 쓰는 말이라고요. You are getting crabby. 이런 뭐죠? My dad is getting crabby. 이러면 사람이 좀 괴팍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엘리멘터리 레벨에 있는 단어, 형용사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꼬마들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청취를 위해서는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은 다양한 수거도 알아야 되고 vocabulary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알아줘야 들을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스피킹을 위해서는 vocabulary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면 청취를 위해서는 상당량의 vocabulary가 필요하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1페이지 가지고 계신 거 한번 펴보세요. 아는 만큼 들린다는 거. 자, Reliance on smartphones leaving hikers in a bind라는 기사의 제목을 제가 살짝 잘라왔는데요. 지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세요. 본문을. 자,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벌써 읽으셨어야 돼요. 왜냐면 이 정도 분량이 되는 위튼으로 된 글자는 CNN 앵커는 어떤 속도로 읽나요? 상당히 빨리 읽어버리죠. 그 다음에 뒤로 읽어주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청취가 안 되느냐? 리딩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은 그 앵커가 하는 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게 굉장히 빨라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리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사실 어려운 기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군데군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든지 뉘앙스를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취하다가 이해도가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는 10% 이해도 이런 문장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야. 다음 문장으로.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제가 나와드린 거 보시면. 자, smartphones are the ultimate pocket tool, but they are often useless in hiking situations where cell reception is sca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해석하고 자시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CNN 정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읽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알아듣고 게임 끝나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 뇌라는 게. 뇌 커패시티가. 그쵸? 그럼 보세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스캔트를 모른대요. 그러면은 심각한 스캔트를 모르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아니 왜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이 왜 하이킹 갔을 때 스마트폰이 왜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정보거든요. 자, cell reception이 scant다. 휴대폰 가져가봤자 수신 상태가 불량해요. 산에는. 그러면은 스캔트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 빨리 들었을 때 어떻게 짐작할 수 있나요? take a guess를 해야 되죠. 어떻게? bad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거든 이게. 스캔트. 그러니까 이때 뭔가 수신이 나쁘구나라고 이 단어를 몰라도 빨리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힘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영어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라야 추측이 가능하지 생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추측이 불가죠. 근데 스캔트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vocabulary 22,000이라는 단어에서 스캔트를 이미 10번 외웠어, 나는. 그리고 발음도 해봤어. 그러면 들릴까, 안 들릴까? 오케이. 물어도 답도 없고. 오케이. 정말 심각하신 분들이네요.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고 지금 영어로 얘기하고 있나요? 참나. 오래 사셨으면서 한국에. 그죠? 무슨 말인지 까먹었잖아요, 지금. 호응을 안 해줘서. 스캔트.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다 이리 됐나 진짜. 스캔트가 little이란 말이야. little. 그럼 little를 아는데 스캔트는 모른다 하면은 이게 안 들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근데 단어도 좀 외웠고 입으로 내뱉어 본 사람 이거 뉴스 금방 듣지. 왜냐하면은 스캔트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단어 있어 없어요 여기. 없잖아. ultimate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vocabulary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흔들리겠어요? 청취할 때. 뭔가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법한 곳 찾아보세요. 다 이해합니까?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해놨죠. bail them out of bad situations. 여기에서 bail out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거나 다른 뜻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 bail out 하면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으로 알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시사용어를 통해서 bail out 하면은 rescue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rescue. 맞아요. 예, 여기서 결국에는 rescue란 뜻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rescue라고도 생각 못하고 그냥 구제금융 이렇게만 자꾸 인식하는 사람은 이걸 빨리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이때는 어떤 뜻입니까? bail them out of bad situations니까 구해준다는 얘기죠. 지금 산에 가가지고 통화도 안 되고 랜드라인으로 된 전화가 있으면은 소통이 되겠지만은 셀폰이니까 리셉션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서 막혀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볼 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마 bail them out of bad situations 이 문장에서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는 만큼 들린다 하는 두 번째가 이게 예문이 되고 마지막입니다. 이건 아실 것 같지만은 어디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을까? 마지막 문장이 아닐까? Too many people are abandoning map and compass for the phone's GPS. Abandon A for B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Trade A for B. 이런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A를 버리고, abandon, give up 하고요. for. 이거를 선택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편리함은 폰의 GPS가 좋지만, 고전적인 통신수단인 맵이나 컴패스도 소중한 존재잖아요. 특히나, 산에서는. 그쵸? 근데 그걸 버리고, 편리함만 추구하는 셀폰에 붙어 있는 GPS 기능만을 의존하는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세 가지 보캐블러리가 아마 그 청취 전체를 완전히 망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는 만큼 들린다 하는 그 주제는 딴 거 없어요. 뭐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일단은 어휘를 좀 많이 익혀야지 청취가 되겠다 이겁니다. 네, 그것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된다. 스캔트 나왔으면 이거를 사전 찾고 구글 검색도 하고 이래서 외워야 되고 베일 아웃 하면은 원래 베일 아웃이라는 게 이제 레스큐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또 있나요? 한번 봅시다. 이거 최근에 저희 수업에 했던 윈피켓에 나온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The membership of the Reading is Fun Club took a big hit and all of the members bailed out. 이런 무슨 뜻일까? bail out. 멤버들이 bail out 해버렸대. 독서클럽 회원들이 overnight,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bail out 했대. 그럼 구제하다가 아니죠. 그럼 어떤 뜻일까? 추측 가능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leave 한다는 거죠. 탈퇴하는 거. 그러니까 그 뜻도 알아두셔야 그런 청취에서 한 번만에 알아들 수 있는 거야. 청취할 때 한 번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이에요. 됐죠?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문장, 자, 기능편에서 핵심적인 건 뜻이 없는 말에 집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금방 했던 bail out이나 scant 같은 단어는 뜻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뜻도 명확하게 있어요. 그죠? 부족하다, 그 다음에 구제하다 명확하게 있죠. 자, 그러면 칠판에 있는 세 문장을 7초 만에 해석해 보세요. 시작.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청취로 먼저 들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클립 끊어드리는데 한번 이해해 보세요. The changing face of the modern 일단 쭉 들으세요. 제가 끊어드릴게요. American family. A new study by Pew Research uncovered a surprising fact. Tonight, the fastest growing wave of immigrants are Asian, supplanting Hispanics. They are settling in some surprising parts of this country and going after the American dream with gusto. And here's ABC Sharon Alfonso. Sue Kim Abood is one of the faces behind those new numbers. The daughter of Korean immigrants, they expected excellence from her.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번만에 알아들어야 돼요. I honestly don't think I brought home to see ever. My sister did once. Her life wasn't the same for about another year. 됐습니다. 자, 스킴 어부드가 하는 그 이미그런트의 2세인데요. 어떤 뜻이죠? 무슨 뜻일까? 이 아줌마가 한 말이. 자, 이미 한 번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은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뜻인지. 혹시? 알아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했잖아요. 야, 또 사기를 치네. 이제 트릭까지. 오케이.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The excellence from her. I honestly don't think I brought home to see ever. My sister did once. Her life wasn't the same for about another year. 자, 웃기까지 하죠. 우린 놀리려고. 자, 무슨 뜻? 맞춰보세요. 자,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러면. 자, 난 발음이 잘 안 들렸다. 손 들어보세요. 나 발음 솔직히 잘 안 들렸다. 오케이. 두 분, 오케이. 그 다음에 발음 좀 들렸는데 해석이 잘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보세요. 이제 활자로 이거를 확인합시다, 우리. 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이제 읽어보세요. 빨리. 7초 만에. 끝. 됐죠? 다 읽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나 이 여자가? I honestly don't think I brought home a C ever. 자, 학생 때 내가 한 번도 C학점 맞아온 적이 없다. 나 가슴에 손을 얹고 떳떳하게 나 A, B 맞았지 C 맞은 적 없다. 들으셨죠? But my sister did once. 근데 내 여동생은 C 맞아온 적이 있나 봐요, 옛날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흔들릴 수가 있어, 청취할 때. Her life wasn't the same for about another year. 무슨 뜻일까? C학점 맞고 나서는 내 여동생의 삶이 똑같지 않았다. 그 이후 1년 동안.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1년은 미친듯이 공부해야 됐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 왜 C를 맞아왔어? 라고 아버지가 막 몽둥이도 때리면서
밖에 나갈 생각하면 공부만 해. 그러니까 her life wasn't the same for about another year.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모른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운드의 문제가 됐건 컨텍스트의 문제가 됐건 못 넘어왔다는 얘기야. 이 얘기로. 그리고 사실 이 여성이 지금 한 말이야말로 오히려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되는 단어예요.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 만나서 할 때는 거의 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어에 강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보고도 아까 전에 여러분 아마도 딱 보는 순간 바로 그 뜻이었던지 다가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기능적인 단어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언어라는 플로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뜻이 있는 것만 외워서 청취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Got it? 네, 오케이. 자, 좀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지금 뭐 처음 보는 분들하고 전혀 아이스 브레이킹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느꼈어요, 일단. 그 다음 가보세요. 자, 어휘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쓴 말이죠. 제가 어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아는 만큼 들린다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단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라. 뼛속 깊숙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여기 제가 뭔가를 그걸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definition만 알아서는 곤란하다. definition. 보통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학교 영어 선생님들, 뭐 대학 교수님들이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뭐 보라 그러죠? 한영사전 보지 말고 영영사전 보라 그러잖아요. 한영사전, 영한이 아니에요, 영영. 근데 영영사전만 줄기차게 봤더니 영어가 잘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답은 뻔한 거고 그런 답을 유도하면서 뭘 또 묻고 있나? 왜 그러냐 하면 definition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츄에이션에 내가 뛰어들어가 보지 않았잖아. 그렇죠? 아까 전에 대표적으로 썼던 게 디스트로트죠. 그런 상황에서 그 단어를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언제 쓰는지 잘 몰라. 그러면 청취로 그 단어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희미하게 들리거든. 그러니까 단어를 굉장히 파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 2페이지 빨리 펴가지고요. 지금 제가 요거는 정확하게 1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박스 안에 있는 거 Getting our sedentary 하는 거. 됐어요. 끝.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왜 여기를 어휘편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를 골랐을까? 자, 어떤 두 단어, 많게는 세 단어 때문에 제가 골랐어요.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볼까요? 무슨 단어 때문에 이거를 어휘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말씀해 보십시오. 크게. sedentary 때문에. 오케이. 또 progenitor 때문에. 오케이. 박스에 있는 거 위주로 얘기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challenge. 오케이. 이제 언더라인 중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박스가 끝나고 언더라인 쪽으로. 이야, 정말 좋은 발상이네요. 시험 잘 치시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 더. 어떤 거? console 때문에. 오케이. 이제 언더라인을 피해가고 있죠. 네, 아무도 안 친 창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잘하셨어요. 전 컨솔 뭔지도 몰라요, 사실. 네, 뭐 기계 조작하는 뭐 게임할 때 그런 기기를 컨솔이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단어 때문에 challenge하고 prospect, 그 다음에 길게는 irresistible,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골랐어요. 특히나 challenge하고 prospect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죠? 금방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맨날 밖에 안 나오고 카우치 포테이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sedentary lifestyle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운동시키려고 엑서사이즈와 게임의 합성어인 이게 몇 년 전에 출연했지만 뭐 별로더라. 뭐 이런 이게 이제 기사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sedentary나 progenitor 아니면 또 어떤 단어가 있나요? 고른 단어는 어떤 류의 단어인가요?
사전에서 찾아서 외우면 내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sedentary한 뭐죠? 앉아서 생활하는 나와 있잖아요. progenitor 하는 단어는 뭐죠? 창시자, 선두격인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아. 근데 challenge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해석해 볼게요. Getting our sedentary, overweight children off the couch is a challenge.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게? 맨날 늘어져 앉아있고 또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아이들 어떻게든 소파에서 getting them off 일어나가지고 좀 활동하게 만드는 거 challenge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쉽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예문 자체가 쉬워서 그렇지 사실 challenge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요. 보면은 대부분이 something is a challenge 하면 그건 도전이다가 아니라 어렵다 이 말이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그런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 That's why the Nintendo Y game console, which arrived in the US 6 years ago, was such an exciting prospect.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이 되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이 6년 전에 닌텐도 Y 게임 콘솔이 등장했을 때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exciting prospect. 자, prospect는 정확하게 어떤 말인가요? 사전에 보면은 전망, 예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망, 예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쓸 수 있도록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대? 오케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기대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이 단어가 expectation이라고 되어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말 야 이제 됐구나. 아 이제 우리는 크게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않아도 살 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에 차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prospect잖아. 그러니까 이런 prospect라는 명사도 사전에 전망 아니면 이럴 것이라고 하는 예상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제가 지금 막말을 했죠. 야 사람들이 이제 됐다 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하니까 prospect가 이해가 되죠. 어떤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게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면 즉 피상적으로 알면은 들을 때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prospect가 들어가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The prospect of the Korean economy slowing down.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 prospect of the Korean economy slowing down. 이런 무슨 뜻일까요? 한국 경제가 둔화될 거라고 하는 전망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What's the prospect for the economy? 이러면 그렇죠. 야 잘하시네. 너무 수준 높은 사람들 데리고 허접한 걸 가르치고 있네. 큰일 났네요. 더 어려운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제가 들었던 예문이 prospect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때는 뭐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라는 뜻이 되지만은 어떤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전망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익혀야 나중에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잖아요. 문장이 10문장씩 막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수월하게 알아듣는 거야. 뇌가 힘들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힘들게 알아들으면은 전체까지 인내력을 가지고 못 가요. 끝까지 한 2분 정도 들으면은 2분 30초부터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냥 안 듣고 있는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irresistible 하는 것은 다 알 거예요. It is irresistible 하면 뭐죠? 안 하고는 못 배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안 하고는 못 배긴다. 그러니까 중독성이 강하다 이런 말인데 담배 끊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 피니까 야 정말 돌아버리겠다. 이거 쓸 수 있어요. 뭐죠? 그렇죠. lighting up 하는 게 is irresistible 하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irresistible은 보통 그 중독성이 강하다 아니면은 도저히 안 하고는 못 배기겠다 이렇게 딱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 challenge, prospect, irresistible 그 외에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sedentary나 progenitor 이런 단어는 그냥 외우면 돼. 외우면 아무런 청취할 때 굉장히 쉽게 들린다는 얘기야. 굉장히 쉽게. 이거 제가 지금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 문장 해석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주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해석해 보세요.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동찬 씨. 이거는 저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랜스 암스트롱 도핑 케이스, 그거에 관한 얘기예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 recently dropped investigation was not out to prove doping, rather conspiracy. 자, 이 문장이 정치로 딱 나왔어. 어떤 뜻일까? drop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안 한다 이런 말이죠. 하다가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it was not out to 이런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something was out to do something 이러면 그 목적과 취지가 뭐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해석하면 뭡니까? 최근에 중단된 조사는 원래 그 목적이 도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고 conspiracy 무슨 뜻이죠? 음모가 개입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게 그 목적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어떤 이유일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 was not out to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전치사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이렇게 청취할 때 그 문장 전체를 완전히 미싱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드랍도 마찬가지야. 조사를 진행하다가 드랍도 한다, 뭐 기각한다, 중단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 드랍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일단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청취 사운드 편인데 딕테이션에서 청취의 답을 찾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딕테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딕테이션 하면 뭐가 좋다라고 들었죠? 지금까지? 어떤 데 도움이 된다? 동찬 씨, 딕테이션 하면 어디에 좋답니까? 봐버렸지? 안 보여줘야 되는데. 아, 정말. 가리고. 다시. 딕테이션 하면 뭐에 도움이 딱 될 것 같나요? 그냥. 잘 안 들리던 발음이 좀 들릴 것 같다. 뭐, 소위 말하는 뭐, 연음 현상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는 피상적인 효과 같고,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해보시죠. 집중적으로 키운다.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 아, 하나하나 다 받아 적어야 되니까.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오케이, 괜찮은 거나요? 또. 편하게 얘기하세요. 제발. 딕테이션의 효과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ineffective하고 does no good 하나요? 맞아요. 정확한 발음 익힐 수 있죠. 처음 1번하고 일맥상통하네요. 그죠? 정확한 발음 익힐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전 더 근본적인 걸 좀 보고 싶은데. 잘 안 들리니까 어차피 안 들리니까 그렇게 유추하려고 하다 보면 어법도 생각을 하고 단어도 더 많이 생각해보고 봤군요. 봤어. 기억이 나는 거야 지금. 맞습니다. 동찬 씨의 말에 동감합니다. 저는 요거가 상당히 뭐시기냐 큰 효과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3번 기능어 완전 정복된다. 이거 기능어가 뭐죠? 아까 전에 it was out to out 어쩌면 기능어거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독해력이 상당히 향상된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놀라운 정말 신기한 리스닝의 나라라고 하는 그 교재 아실 텐데 그거예요. 이거 예측 듣기 가능해요. 진짜로. 다음에 무슨 말 나오는지 자기가 예측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돼. 자, 보세요. 첫 번째부터 이제 설명드릴게요. 문장 구조와 문법 훈련이 왜 될까? 문법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머 중에서. 저는 텐스, 시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딕테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자꾸 눈에 들어올까? 과거하고 과거 시제가 뚜렷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오케이? 보세요. 영작이 보세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식당에 두고 온 사실을 영작해 볼까요? 난 알게 되었다. 내 아이를 식당에 두고 와버렸다는 사실을. I realized. 그 다음에 I had left. 정식 문법에 따라서 영작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죠. 딕테이션을 하다 보면 그걸 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제가 눈에 확 들어와. 그래서 나중에 영작할 때 굉장히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문법이 뭐라고 하던가요? 관사. 그죠? 뭐 더 써야 되느냐, 써야 되느냐, 관사를 쓰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말 많은데 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다 적고 있다 보니까 the economy 앞에 더가 들어가 있네. 근데 어떨 때는 on economy라고 돼 있네. 희한하네.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다 적고 나면 그냥 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굳이 어떤 그 그래매티컬한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약간 본능에 이끌려서 맞추는 경우도 꽤 많아진단 말이야. 오케이? 딕테이션이. 그래서 그 문장 구조 같은 거 굉장히 익숙하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 할 때 어떤 거가 신경 쓰일까? 카마 같은 거 찍는 거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 나중에는. 그러면 글을 쓸 때 카마 찍는 것까지 자기가 의식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제가 하나의 최근에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업할 때 보통 ABC 뉴스나 CBS 뉴스를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하는데 ABC 뉴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스크립트라는 것을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한 달에 8만 원 정도를 주면 한 달치를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8만 원 정도를 주면. 근데 제가 그걸 신청을 했는데 지금 벌써 6월 초부터인가 안 나와. 스크립트가. 그러니까 그쪽에 무슨 스크립트 제너레이트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칠 거 아니에요? 쳐야 되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너무 심각해 보여요. 여러분들은 딕테이션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잖아요. 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면은 어떤 걸 느끼느냐. 제가 아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예측 듣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다음에 목적은 뭐 나올지 대충 알겠어. 그러면 거의 그렇게 쳐놔요 이미. 그럼 맞아. 사기 아니에요. 사기 절대 아니고 진짜 맞다니까. 근데 거짓말 안 하기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청취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거 나중에. 왜냐면 스피디한 거에서 막 거의 다음에 말할 것까지 대충 들리지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어 정복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능어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기능어 중에 대표적인 거. 아까 전에 말했던 시제도 일종의 기능어적인 거죠. 지금 뭐 연필을 오늘 안 가서 죄송합니다. 조동사가 전형적인 기능어죠. 그쵸? 그 다음에 접속사는 또 어떤가요? 자, 어떤 사람이 문장 앞에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말을 해요. In fact, 계속 in fact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딕테이션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하루에 1시간에 in fact 한 20번 나오는 거라 그럼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그냥 사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언제 쓰는 건지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스크립트를 자기가 완성해놓고 본 스크립트하고 대조하게 나면 그 빨간색을 치게 되거든요. 보통 자기가 틀린 거를 갖다가 X를 치고 뭐 기능어라든지 관사, 조동사 이런 데는 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다 보면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거든. 그래서 기능어가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약상사 같네.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 거의 파머스티컬 수준인데요. 자, 하여튼 기능어 정복됩니다. 그 다음에 독해력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독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독해가 잘 안 되는 거. 아주 최고난이도의 독해 빼고 한 보통 정도 뉴욕타임즈의 일반 아티클을 읽었을 때 군데군데 해석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사전도 옆에 있어. You can look it up on the dictionary.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석이 안 돼. 왜 그럴까? 문장 구조, 좋은 의미입니다. 문장 구조가 눈에 쏙 안 들어와서 아주 좋네요. 좋네요. 예를 들어 현대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 다음에 콤마 찍고 long이라는 말이 있고요. long 그 다음에 the fixture in 압구정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 무슨 말입니까? 압구정동에서 long the fixture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
압구정도의 터줏대감 같은 현대백화점 이런 뜻이거든.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문장이 길어지면은 long the fix 하는데 long이 뭐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딕테이션 하면 그게 의식적으로 적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 이제 독해력 향상이라고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아까 전에 이게 다시 올라가면 바로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 보세요. 이 문장. 여러분이 대충 귀로 흘겨 들었을 때 이 문장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오거든. 근데 막상 적어 놓으면 굉장히 소중한 문장이 돼. 의미 있는 문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씨앗점을 bring home, 집에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But my sister did once. 우리 누나, 저 여동생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들부들하게 해석이 됐다가 갑자기 But then her life wasn't the same for about another year.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뭘 집어넣을까요? 독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소위 말하는 커넥터나 컨정션의 역할이거든. 라이터가 적지 않았더라도 내가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라지컬한 플로우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독해력이 향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청취와 독해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은 독해가 약간 문장 구조가 더 복잡하고 쓰는 보캐블러리의 수준이 조금 더 높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캐블러리는 사전에서 외워버리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쉽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독해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딕테이션에 어떻게 보면 뭐 매직 불릭 같은 거 존재인데 진짜 그럴까? 딕테이션 하면은 영어 달인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딕테이션의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되는데 뭐 딕테이션만 하면 영어 달인 된다 이것은 과장어법인데 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정확한 영어를 듣고 구사하는 데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이? 단지 교포들이 있죠. 미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딕테이션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라디오 토익을 진행했던 임머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딕테이션을 굉장히 강력하게 방송에서 하지 마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은 그분은 미국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딕테이션 할 필요가 없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눈으로 생활하면서 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죠? 근데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출되는 환경 자체가 밖에 나가면 영어가 아닌데 그러니까 딕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성을, 액큐러스도 높이고 청취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딕테이션만큼이나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 선험적인 경험도 그렇고 많은 제 주변에 있었던 국내파들 이런 사람이 영어 잘하게 된 그런 계기를 보면 그렇군. 그래서 하여튼 딕테이션의 효과를 명심해 두시고 오늘 집에 가서 책상 앞에 적어두세요. 향후 3개월 동안 밥을 먹지 않아 딕테이션 하겠다. 밥 먹는 것과 같이 그 습관을 들이겠다라고 해서 한번 부진을 떨어보세요. 뭐 다른 방법보다 훨씬 좋다니까. 해보십시오. 자, 어쨌든 이론적인 설명을 좀 했고 여기에 있는 청취법칙 리딩 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실전 청취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실전 청취. 이제 여러분은 페이지를 몇 페이지에 펴놓냐면요. 5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 자, 5페이지를 펴서 보지 마시고요. 일단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딕테이션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처음에 스크립트 보지 말고 화면만 보십시오. 시작합니다. Prince William is turning 30 years old tomorrow. We remember the little boy with his mother, Princess Diana, all those years ago. Well, he is now about to get a final gift from his mom. ABC's Lama Hassan is in London. What do you get the man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No word on what he'll get from his wife, Kate, but we do know he'll get a very special gift from his mother, Diana. $14 million that she left to her son in her will, not to be given to him until his 30th. Money from her estate, stocks and shares, jewelry and cash, held in a trust to be shared equally between her two sons.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Yes, that's a big chunk of money, but
William leads a very normal life. He lives off his RAF salary, and we're not going to see anything grand and over the top. Yes, William makes about $70,000 a year from his Air Force job. But being a royal today means serious business. Real estate. Everyone knows the Queen has this little 900-year-old castle,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just a stone's throw away, the royals are even the landlords of this drive-through McDonald's. They own shopping districts, parks, even wind farms. How much money do they make from all of this? Well, that's a royal secret. But we do know the Queen herself makes $23 million a year for attending all those official events. So, money aside, it promises to be a most happy birthday for William, the royal who seems to have it all, except for a baby. Yet. Lama Hassan, ABC News, London.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셀프 어프레이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나요? 자기 마음속으로 지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나 한 7, 80% 알아들은 것 같다. 자, 아니면은 야 생각보다 무슨 뜻이지? 이런 문장이 꽤 많았다. 뭐 이런 거 어떤가요? 자, 어땠습니까? 스스로? 많이 못 알아들었어요. 많이 못 알아들은 것으로 밝혀졌네요. 어느 만큼? 8, 90%를 못 알아들은 것으로. 그림만 봤다는 얘기고요. 그림만 왕자 등장하고 공주 등장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따가 한번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셨을 때. 70%. 꽤 괜찮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70%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본능적으로. 그래도 웬만하면 나 잘 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아직 내가 이렇게 갈 길이 머나? 어떤 생각 드세요? 갈 길이 먼 걸 겸손한 사람으로 밝혀서 humble guy, such a humble guy. 자, 한 번만 더.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준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건 파악 못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키 메시지는 파악 못, 부분적으로 듬성듬성 알아들은 거네? 오케이. 왜 그렇다고? 어떤 발음이 어렵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한번 놓치면 계속 뒤에 거도 밀리지. 네. 그런 거지. 한번 어떤 특정 센텐스에서 여러분이 못 들으면 어떠냐면 뇌 커파가 힘들어해. 뇌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부는 운동선수하고 똑같이 저는 보거든요. 뭐냐 하면은 운동선수는 격투기 선수나 복싱 선수는 피지컬한 게 드러나잖아. 한 방 때리면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공부도 여러분 사법고시라든지 뭐 이런 거 준비할 때 결국에는 피지컬하게 환산을 시키면은 합격한 놈 피지컬로 때려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눈에 안 보였다 뿐이에요. 다 비슷하게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걸 피지컬하게 정량화 시켜버리면 이게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뇌 커파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지금 이게 만약에 주먹이라고 하면은 주먹을 못 이기는 거야, 지금 뇌가. 그러니까 어떤 난이도 높은 문장이 나오면 이해를 못하니까 뇌가 파괴돼 버리고 다음 문장으로 못 넘어가는 거야, 솔직히.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제가 통역대학원이라는 입시를 준비할 때 자꾸 시험에 떨어져서 그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뭐냐 도대체. 결국에는 내 정신력이 딴 놈을 못 이기고 있는 거야, 이거를. 오케이, 주먹을 쥐고 이것은 학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오케이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70% 알아들었으면 제가 볼 때는 90%까지 올려야 되죠. 네, 90%. 근데 10%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브리티시 액센트거든요. 약간은. 그 다음에 보캐벌러리도 아마 많이 놓쳤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보캐벌러리도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고 리딩 스피드도 엄청 올려줘야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영어 공부하세요. 오케이? 10시간씩 한 6개월 정도. 자, 뭐 특강이라고 그러더니 비법을 안 가르쳐주고 10시간씩 공부해라.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딕테이션 같은 거를. 자. Prince William is turning 30 years old tomorrow. We remember the little boy with his mother, Princess Diana, all those years ago. Well, he is now about to get a final gift from his mom. 자, 프린스 윌리엄이 이제 올해 30세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자, 네 번째 줄 보시고 딕테이션 해보세요. Well, he is now about to get a final gift from his mom. ABC's Lama Hassan is in London. 자, 첫 번째, 네 번째 문장, 네 번째 줄. What do you get the man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한 번 더. What do you get the man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What do you get the man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마지막. What do you get the man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오케이. 4번 들었어요. 자,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잘 적었네요. 볼까요? 괜찮아요. 잘 적었어요. 괜찮아요. 거의 완벽하게 적었고요. 네, 웬만큼 다들 크게 어긋나게 없이 적었어요. 해석해 볼까요?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볼게요. 사운드는 어떻게 들리죠? What do you get the man 맞아. What do you get the man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And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자, 이제 해석이 남았어요. 사운드 아무 문제 없이 들렸어요? 자, What do you get the man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무슨 뜻? 자, 도전해 보시죠. 저를 한번 보시고요. 어떤 뜻일까?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에게 What do you get him? 무슨 말일까? 뭘 줄 수 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거를 처음에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 뭔 말이야 저게? 이렇게 되거든. 영어 실력이 상당히 높다는 사람도 아무런 어려운 단어가 안 들어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건 뭐냐면 영어에 대한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보캐벌러리 노름도 안 해요. 잉글리시라고 하는 랭귀지에 대한 수준이 아직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보세요. 구글에 검색하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What do you get the man who has it all? 무슨 말일까? What do you get the man who has it all? As a birthday gift. 이러면 다 가진 놈한테 뭘 줄 수 있을까? 뭐 차도 있고 압구정에 집도 있는데 What do you get him?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순수하게 영어의 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르셔야 돼요. 첫 번째 그게 나왔습니다. 아, 단어만 안 두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오케이? What do you get the man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쭉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따 또 시킬게요. No word on what he'll get from his wife Kate, but we do know he'll get a very special gift from his mother Diana. $14 million that she left to her son in her will, not to be given to him until his 30th. Money from her estate. 자,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보시죠. 7번째, 8번째 줄은 Money from her estate.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유산 얘기하고 있어요. 유산을 물려받는. 자, money from her estate, Stocks and shares. stocks and shares. 주식과 Jewelry and cash. 현금, 그다음 귀금속 이런 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다음 적어볼래요. Held in a trust to be shared equally between her two sons. 한 번 더. Held in a trust to be shared equally between her two sons. 마지막. Held in a trust to be shared equally between her two sons. Held in a trust to be shared equally between her two sons. 마지막. Held in a trust to be shared equally between.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약간 이제 힘들어하시네요. 표정이. 어떤 말입니까? 저하고 같이 해볼까요? Held in a trust. 그 다음에 뭐죠? To be shared. 그 다음 equally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 돈이 held in a trust. 누구한테 맡기는 게 trust거든요. 신탁, 맡기는 거. 자, trust 펀드에 들어있다. held. 그래서 뭐 할 거다. And it is going to be shared equally between somebody. 즉, 형하고 아우 사이에 사이좋게 나눠 가질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거 정확하게 알아들으셨던가요, 처음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듣는 거는 의미가 없어. 첫 번째 들어야 되거든. 아마 이쪽에서 뭔가 좀 어려워했을 거라. 첫 번째 들을 때. 그죠? 이거는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To be shared equally. 너무 쉽거든. 왜? 나도 할 수 있는 말 수준이니까. 오케이? 결국에는 난이도가 이거는 이 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예요. I am happy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들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보고도 처음에는 트러스트 뭐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야. 자, 보세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뷰 정말 잘해보세요. Between her two sons.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yet.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yet. Don't 적어보세요, 밑에. Between her two sons.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yet.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Yes,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Yes, that's a big chunk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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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 계속 적습니다. Equity between her two sons.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Yes, that's a big chunk of money, but William leads a very normal life. He lives a very normal life, chunk of money, but William leads a very normal life. He lives off his RAF salary. He lives off his RAF salary. He lives off his RAF salary. He lives off his RAF salary, and we're not going to see anything grand and over the top. 한 번 더. RAF salary, and we're not going to see anything grand and over the top. 마지막. RAF salary, and we're not going to see anything grand and over the top. 자, 이제 처음부터 요 단락. 어렵죠? 한 번 더.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Yes, that's a big chunk of money. Yes, that's a big chunk of money. But William leads a very normal life. He lives off his RAF salary, and we're not going to see anything grand and over the top. RAF salary, and we're not going to see anything grand and over the top.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난이도 좀 있어요. 네,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자기가 적은 거 해석해 보세요. 이제 자기가 적은 걸로 직접 해석을 해보십시오. 자, 어떤 뜻일까? 잠깐 봐도 되죠? Okay, may I take a look? 윌리엄 사람 이름입니까? 그죠? 안 적어도 되고. 여기서 어렵죠, 그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잘했고요. 이 부분이 뭔가 사운드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운드를 극복하셔야 돼. 이것도 보세요. 마찬가지. 아직 life에 붙는 동사가 어울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들어버리는 거야. 잘 들었어요. 어려운 거. 아주 잘 들었어요. 이것도 사운드는 아주 잘 들었어요. 오케이. 볼까요? 자, 잘 들었어요. 웬만큼. 여기서 무너졌고요. 거의 들으려 했어. 잘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여기서 약간 무너져 버렸어요. 이 전치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들을 수 있었어. 오케이? 마지막에는 좀 어려웠어. 오케이. 웬만큼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잘 들었고요. 여기서 약간 무너졌고요. 이 동사의 선택이에요, 그죠? 그다음 여기도 동사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놓쳤고 뒤에는 너무 어려워버린 거야. 오케이. 네, 봅시다. 역시 딕테이션이 확실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일단 핵심은 알아들어야 되니까. 뭘 기대하지 마라?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산 상속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펌블하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던 사람이 화려하게 살 리는 없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대충. 자,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경쟁력이 없으니까 영어를 야무지게 해야죠.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Yes, sir.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어디 갔나? 자, 그 다음 보세요. It's a big chunk to change. Yes, that's a big chunk of money. 다 잘 들었더라고요. 뭐라고 적었죠? Big chunk of money. 큰 돈이다. 누구나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는. But William leads a very normal life. Leads money, but William leads a very normal life. 자, 이것이 딕테이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은 분들이 있다는 거야. He needs 이렇게 적어버렸단 말이야. 이건 사운드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딕테이션만 하면 금방 효과를 볼 수 있어. 뭐였죠? 답은? leads거든. leads. lead 무슨 life 하면 어떠한 삶을 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지금. 하지만 평소에 저는 좋은 삶,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어야 하면 I lead 무슨 life 이렇게 써본 사람은 이걸 대반 잡겠죠. 그죠? 그러니까 딕테이션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볼게요. If he lives off his RAF life, he lives off his RAF salary. If he lives off his RAF.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로 먹고 살다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심건호가 레슬링 해가지고 요즘 한 달에 얼마씩 받죠? 오케이, 모르죠. 라디오스타 나왔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나 연금으로 먹고 삽니다.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콩글리시 하는 사람은 My pension rescues me 이렇게 연금이 나를 구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고 영어 잘한다고 정말 욕하고 싶어요 진짜 욕이 나올라 그래. 제발 그런 영어 하지 마시고 I live off 연금 이렇게 하면 되거든. off라는 전사를 안 사람은 딕테이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한 번에 알아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딕테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흘겨들어서는 그리고 미리 스크립트를 봐버리거나 강사 설명으로 off는 이런 뜻이고 뭐 어떤 뜻 백날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라. 내가 직접 적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을 막 해놓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따라 읽어야 입에서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베스 보세요. Salary and we're not going to see anything grand. We're not going to see anything. 뭐라고 그러죠? We are not going to see Salary and we're not going to see anything grand. anything grand. 자 보세요. grand까지는 잘 적었더라고요. 자, we are not gonna see anything grand. 어마어마한, 훌륭한, 대단한 이런 거, 화려한 거. Over the top. Going to see anything grand and over the top. 마지막에 뭘까? over the top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over the top. 자, 이거 뭡니까? 윌리엄 왕자는 어떤 사람이다?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RAF인가 아까 나왔죠. RAF는 그룹 이름이 아니고 그건 RAF고요. RAF는 아마 영국 그 에어포스 그걸 거예요. 그죠? 그 로열 에어포스. 자, 항공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조종사는 월급으로 먹고 산다. 소박한 사람이다. We are not gonna see anything grand. 화려하고 over the top. over the top이 사진 찾으면 지나치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한국에 왜 결혼식 같은 거 허례허식 하는 것을 over the top 이렇게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너무 그렇게 사람이 사치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이야. inheritance를 받아도. 여러분 이런 단어 아세요? extravagant라는 단어. 오늘 단어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네. 무슨 뜻일까? extravagant. 그렇습니다. over the top이 extravagant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사치하고 그럴까?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통쾌한 줄 아세요? 이걸 한 번만에 들으면 나중에. 지금 딕테이션 하고 있잖아. 지금 나중에는 편안하게 들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는지. Equity between her two sons. Don't expect his life to change. Yes, that's a big chunk of money, but William leads a very normal life. He lives off his RAF salary, and we're not going to see anything grand and over the top. 자,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들리죠? 네, 들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다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기사니까. Yes, William makes a 일단 들어보세요, 지금은. And over the top. Yes, William makes about $70,000 a year from his Air Force job. But being a royal today means serious business.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Real estate. 자, 이제 뭐냐? real estate가 뭐죠?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을 상속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이제 화면 보십시오. Everyone knows the Queen has this little 900-year-old castle,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just a stone's throw away, the royals are even the landlords of this drive-through McDonald's. 자, 한 번 더요. The Queen has this. It's business. Real estate. Everyone knows the Queen has this little 900-year-old castle, but 무슨 말일까요? Everyone knows. 다 알고 있다. everyone knows the Queen has this 그 다음 누가? The Queen. 할머니 있죠? 그 여왕, 그 퀸이. little. Everyone knows the Queen has this little 900-year-old This little 900-year-old 900년 된 castle, but what little 900-year-old castle, but what?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castle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근데 영국 영어다 보니까 castle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 그러니까 여왕이 이 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everyone knows. 다 알고 있지만 그 다음 적어보세요. Little 900-year-old castle,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just a stone's throw away. 100-year-old castle,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just a stone's throw away. 100-year-old castle,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just a stone's throw away. 100-year-old castle,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just a stone's throw away. 자,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이제 100-year-old castle,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just a stone's throw away. 자, 이거거든요. 자, 퀸이 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it is no secret. Everyone knows it. But what you might not know. 근데 아마 여러분 이걸 모르실 겁니다. 뭐를? 100-year-old castle,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just a stone's throw away. Just a stone's
throw away. 자, 돌멩이 하나 던지면은 돌멩이 던지면은 저게 부닥칠 만큼의 거리에 있다. 이 수거 고등학교 때 저는 배운 기억이 나는데 어떤 뜻인가요? 바로 근처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캐슬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은 그 근처에 이 할머니가 뭘 소유하고 있다? 아까 나왔던 맥도날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실 겁니다 이 말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안 들릴까 이것도? 이 부분이 왜 들리지 않을까요? stone throw away를 우선 익숙하지 않아. 이 단어 자체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도 아주 옛날에 들었거나 이러니까 잘 안 들리죠. 그 다음에 이 여자 발음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번 더. Real estate. Everyone knows the Queen has this little 900-year-old castle,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just a stone's throw away. 그렇죠. 바로 근처에 뭐가 있다? 이거 모르실 거예요. What you might not know. The royals are even the landlords of this, but stone's throw away. The royals are even the landlords of... 그 다음 뭐죠? The royals are even the... 여러분 땅 주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건물주? The royals are even the landlords of... landlord잖아요. 그죠? landlord. This drive-through McDonald's. This drive-through McDonald's. 바로 이 맥도날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황제 식구단 말이에요. 그 로열 패밀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활자체로 적잖아요. 적고 나서 일일이 다 해석하고 사전 찾아가 외우면 이게 완전히 자 있게 되는 거야. 보세요. 좋은 영어 오늘 뭐 배웠나요? 아까 금방 했을 때. Everyone knows that, but what you might not know. 이런 거 있죠. 이제 하품까지. 이제 주무시려고. 오케이. 자, 무슨 말인가 얘기해라. 기능어거든요. 기능어. 말할 때 필요한 단어들. 그러니까 이걸 다 딕테이션을 통해 적어놓고 암기하는 거라. 암기하는 거. 자, 이제 그 기사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They own shopping districts, parks, even wind farms. How much money do they make from all of this? Well, that's a royal secret. But we do know the Queen herself makes $23 million a year for attending all those official events. 자, 이제 마지막 건 적어보세요. So, money aside, it promises to be a most happy birthday for William. 한 번 더. So, money aside, it promises to be a most happy birthday for William. 한 번 더. So, money aside, it promises to be a most happy birthday for William. 마지막. So, money aside, it promises to be a most happy birthday for William.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었네요. 자, 역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볼까요? 오케이, 괜찮아요. 엉망이고요. 농담이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상당히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네요. 아주 잘 적었어요. 아주 잘 적었어요, 이분. 자, 어떤 뜻인가요? 이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왜 어려울까? 보세요. 잘 보세요. $3 million a year. 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돈을 많이 이제 그 inherit, 유산을 받을 거야. 근데 For attending all those official events. So, money aside. So, money aside. aside라는 게 옆으로 치워둔다는 말이죠. aside. 그럼 뭡니까? 돈은 둘째치고 이런 말이란 말이야. 돈은 둘째치고. It promises to be a aside. It promises to be a most happy birthday. It promises to be 다음 뭐죠? To be a most happy birthday. The most입니까? A most입니까? 보세요. So, money aside. It promises to be a most happy. A most라고 그러잖아요. The most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문법 공부까지 되는 거죠. 나는 most는 더가 붙는 줄 알았는데 왜 어가 붙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이상한가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더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 윌리엄 왕자의 30번째 생일은 가장 행복한 생일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31번째, 40번째 생일은 더 행복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 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A most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A most 다음에 It promises to be a most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매우 행복한 생일이 될 전망이다 할 때는 어를 붙는단 말이야. 이때 most happy
happy니까 이 부사로 쓰인 most란 말이야. very happy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딱 해석하면 일단 돈은 둘째 치고라도 윌리엄 왕자는 상당히 행복한 30번째 생일을 맞을 promised, 전망이다.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문법 공부까지 되는 거죠. 마지막은. 그 다음 aside란 말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옆으로 치워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둘째 치고 차지하고. This is to be a most happy birthday for William, the royal who seems to have it all, except for a baby. 자, 이렇게 이제 청취가 맞죠. 지금 한 청취가 그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용이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의 청취를 가로막았던 문장이 뭐 있었나요? 처음부터 What do you get the man이죠. What do you get him? 이게 어려웠어요, 그죠? 두 번째는 아까 인터뷰 있었잖아. He leaves off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 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까 그 문장에서 나온 것들. Okay, what you might not know is just stone throws away 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모른다. 이런 것들. 또 어떤 것들이 또 청취를 가로막았죠? 그렇죠. It is held in a trust to be shared 하는 held in a trust에서 막혔어요. 보고도 막히는 거라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없었나요? Live off. 오케이, 좋아요. Live off 금방 했죠. 뭘 가지고 먹고 살다 하는 그런 전사의 용법들을 잘 몰랐고요. 그 문장에서 나온 것 중에서 또 좋은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장 끄트머리에 lives off 나온 그 전체 센텐스에서 예, over the top이나 grand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라 특히 over the top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이 청취가 실전 청취 1위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자, 그거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이겁니다. 이거 여기는 안 적혀 있구나. 여기는 안 적혀 있네. 여러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히 What do you get the man who has it all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어적 감각을 잊히지 못한 채 단어만 외워서는 새로운 청취를 접할 때마다 허우적거리게 된다. 이 말인데 모든 단어를 다 안다 하더라도 그 영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를 파악 못하면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This plant could use some water. 무슨 뜻입니까? This plant could use some water. 무슨 뜻이죠? 모르는 단어가 없죠. plant, 화분. could use, 사용할 수 있다. some water, 약간의 물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화분에 물 줘야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could use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취를 가로막는 요소거든.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 제가 6페이지나 아니면은 7페이지에 오늘 또 더 뭐 NPR 뉴스라는 거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처음부터 다시 이제 한번 쭉 가볼게요. 처음부터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중요하다. 그 오늘 물론 뭐 10% 20% 알아들었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목표 수치를 한 20-30% 알아듣는 사람은 빨리 60%까지 올리겠다라는 마음을 잡아야죠. 예를 들어 CNN 청취를 내가 한 70%를 놓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은 문제가 뭘까? 아직은 어휘 자체가 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vocabulary. 오늘 나왔던 단어를 거의 모를 사람이 높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은 어휘 중심의 공부를 하고 딕테이션을 해서 스크립트 빨리 맞춰보고 단어를 외우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70%를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100%라는 것은 여러분 신의 경지고요. 그 90%의 목표는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현실적인 목표. 70%를 알아듣으면 90%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 정치 공부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vocabulary가 이 사람의 영어에 make a difference를 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뭐가 관건일까? 네, 아까 70% 분께서 한번 직접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90%까지 높일 수 있을까? 수거들, 이디엄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수거나 보케 그 단어를 외우는 것은 기본이라고 보셔야 돼요. 늘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 70에서 90% 넘어가기 위해서는 영어의 감이나 뉘앙스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죠? What do you get the man이거든요. What do you get the man who has it all? 이거거든요. 거기에는 보캐블러리가 관건이 아니고 뭐다? 네, 뉘앙스. 답이 또 나온 걸 유도하고 있는데 뉘앙스거든요. 그쪽으로 주안점을 많이 두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20% 30% 하시는 분들은 뭐가 지금 관건이 오늘부터 대부분 여름방학이고 뭐 이렇잖아요. 요즘이 뭐 여기 지금 학생인지 또 아니면 직장인지나 모르지만 직장인이 이 시간에 올 수는 없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건어물 가게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이럴 텐데 그런 분들은 뉴욕타임즈가 됐건 USA 투데이가 됐건 미국 영자 신문지를 하루에 하나씩 읽되 처음부터 긴 거 읽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사 전체 다 안 읽어도 돼. 진 다 빠져. 다 읽다 보면은. 차라리 반토막 내가지고 짧게 읽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란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보캐블러리부터 뉘앙스 해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그 리딩 스피드를 빨리 높여야 돼요. 리딩 스피드. 리딩 스피드가 왜 중요하냐? CNN이라든지 미드에 나오는 스피킹의 속도는 내가 글을 영어라는 글을 읽고 있는 속도에 서너 배로 빨리 읽어져요. 근데 나는 천천히 여기에 있는 글을 읽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원어민 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여기서 읽는데 몇 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한 이 정도 길이. 대충 그냥 감 잡아서. 몇 분? 말씀하세요. 1분? 네, 1분에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어민을 하면 1분에.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30분 동안 독해를 하고 언더라인 치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청취로 들릴 리가 만무하거든. 그러니까 리딩 스피드를 빨리 높여야 돼요. 근데 단지 리딩 스피드를 높이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까? 해석이 돼야죠. 해석도 안 되고 그냥 옛날에 왜 만화책 빨리 읽기 경진대회 아시죠? 동네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미친 듯이 침 발라서 넘겨가지고 다 읽었다 이렇게 하는 애들. 사기치는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기를 치면 안 된다는 거지. 모른 채 나 다 읽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캐블러리 외우시고 조금 실력이 되시는 분은 영어의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감을 잡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책의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속도를 높여야 돼요. 리딩의 속도를 네이티브 스피커의 90%까지 쫓아가셔야지 청취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네이티브의 거의 90%에 육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청취 대본을 가지고 트랜스크립트를 완벽하게 해석을 한다. 그 딕테이션이 끝났으면은. 그러지 않고 다니면서 즉 on the move 상태에서 mp3로 CNN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듣는 것은 저는 완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아는 것만 듣는 거다. 네. 로켓 얘기 나오면 런치 미스 하면 로켓 발사했구나. 이 정도만 알아듣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도 제 동네 진짜 실한데 저희 동네 코리아 헤럴드 10년 구독하신 분 계셨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 아저씨 영어를 못 하셔요. 왜냐하면 회사원이셨는데 저는 꼬마라서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런데 기억이 나는데 그 아저씨는 오면은 제목만 읽어. 코리아 헤럴드의 제목만 읽어. 프레지던트 그 당시에 누구였더라? 누구? 뭐 이렇게 구테타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피 났는가 보다. 블러디 이러면은 유혈이 이렇게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해석은 안 늘었던 거죠. 그럼 그 사람은 CNN을 보면 이해할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트랜스크립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자기가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해서 노트를 중학생들 보면은 여러분 오답 노트 만드는 거 아시죠? 중간고사 끝나면 반드시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장들은 다 적으세요. 노트에다가 엑셀에 정리하든지. 오케이? What do you get the man who will one day become king? 이걸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내일도 한 번 더 보고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그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나왔던 scant 그 다음에 bail out 이런 즉 abandon A for B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도 청취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는 단어들.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봐준다. 영어로 어떻게 했죠? 까먹었죠. 네, benefit of the doubt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단어 의미 있죠.
의미가 있지만 모르면 안 들려. 그러니까 그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능어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기능어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단어도 청취에서는 중요합니다.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쪽에 가시면 단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해라. 무슨 말인고 하니 challenge라고 하면은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it is challenging 이렇게 하면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청취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challenge는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면은 오늘의 어쩌면은 버즈워드라고 하죠.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딕테이션에서 청취의 답을 찾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은 한 1년 정도 해주면 참 좋은데 1년 동안 딕테이션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하루에 30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있으세요? 없는 것으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직장인들이 꽤나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과 레저의 어떤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직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은? 늘 바쁩니까? 오케이. 그러면 청취를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청취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청취를. 어떻게 보면 독해도 안 해도 돼요. 솔직한 말로 당분간. 오직 청취만 집어파. 그러면서 트랜스크립트로 독해 공부까지 같이 해. 그냥. 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죠. 알겠죠? 자, 딕테이션 효과 이거 아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문장 구조나 문법, 기능어 정복, 독해력 향상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저는 사운드 훈련까지 된다. 이렇게 저는 봐요. 사운드 훈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전에 대표적인 게 사운드가 안 들리는 게 뭐였죠? leads인데 need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것은 딕테이션으로 금방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알아두시고. 그 정도예요. 마지막은 이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냐. 요즘 현대자동차 광고에 제가 푹 빠져 있는데 총 몇 편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네, 광고에도 관심이 없군요. 4편으로 돼 있는데 그 이병헌이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연필을 안 가지고 글자 이상하게 쓸 텐데 어떤 말을 하나요? 아마 조만간 보게 되실 거예요. 네, 보이시죠? 뭔가요? Live brilliant. 이 brilliant라는 단어가 정말 환상적이고 멋진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참 연기 잘했다. 응? brilliant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청취를 listen brilliant하게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카우치 포테이토 상태에서 밥 먹으면서 햄을 들고 있는 순간에 청취가 다 들리는 자신의 모습. 용을 주고 어디 학원 환경이 아니고 집에서 편하게 있는데 디베이트하는 내용이 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셔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청취가 되는 것이지 학원 환경에서 발표를 시키고 뭘 쓰고 하는 환경에서 알아듣는 것은 사실은 의식적인 리스닝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될 때까지 해서 뭐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해서 한 번에 딱 알아듣는 리스닝이 될 때까지 청취를 해야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그 세상에 외국인들은 다 나에게 2번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mp3 감듯이 입을 감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 번에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청취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하시고 제가 한 이론적인 설명도 막상 실제 자기가 청취를 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그때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학습 자체의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늘리려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수밖에 없다. 대신 아무런 그 어떤 머티리얼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아침에 밥 먹다가 30분 CNN 듣고 자기 전에 30분 듣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청취가 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보캐블러리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흘겨들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외국인이 연세어학당에서 예를 들어 내일 우리가 6시에 만납시다 라는 한국말도 더듬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연세어학당에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고 하는 수거를 외워가지고 그거를 외우고 있어요.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본다. 그렇게 외우는 사람은 최악의 랭귀지 공부 학습법이죠.
아시겠죠, 뭔 말인지? 기본적인 문장을, 센텐스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게 뭐죠? 어불성설. 벌써 저도 못하잖아요, 지금. 어불성설을 미친 듯이 외우고 있어요. 연세학당에 앉아서. 그래서 이거 모르면은 선생님이 꾸중하고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이디엄은 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여자가 매우 어려운 좀처럼 쓰지 않는 한자성을 외우는 것과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집착은 하지 마세요. 단지 뜻은 알아야 되지만 아주 어려운 이디엄, 오늘 했던 benefit of the doubt 같은 것을 입에 내려고 욕심까지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스캔트를 굳이 입에서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쉬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캔트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오버 더 탑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외국 사람 입에서는 어떤 보캐블러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뭐 한다고 했는데 오케이. 뭐 질문 있으면 이제 한 2분만 Q&A를 잠깐 받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Disperse 하십시오. School dismissed입니다. 자, Q&A 한번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자, 지난달에 특강 했을 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어요. Q&A 하라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제 인생 얘기를 3분 동안 하고 마무리했었죠. 자, 뭐든지 좋습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궁금할 게 이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공부했냐? 너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 이거 좀 궁금할 것 같고. 넌 솔직히 CNN 100% 알아듣나?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수의 그 정유 공장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공부가 아니지. 일할 때, 그때 공부를 왜 하죠? 그때 현장에 노가다, 십장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포맨이라고 해요. 포맨, 영어로. 십장들. 십장들은 저에게 굉장히 저를 우러러봤어요. 너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나? 왜냐하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거의 다 이렇게 그때 이제 추락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은 일이 생겼어요. 암모니아 통해서 사람이 폭발해가지고 그걸 묘사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하더군요. 어디서 배웠는지 explode라는 단어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Exploded yesterday. And then a guy flew. 이렇게 flu라고 못해서 솔직히. 근데 기억나. fly라고 현재형을 썼고요. fly. 그 다음에 he died. 설명되죠?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묘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 저도 뭐 미천한 영어지만은 그 앞에서 통역을 하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묻죠. 너 CNN을 처음 봤다 이런 인간. 제가 이제 사기점 쳤거든요. 저는 어떠한 CNN도 무조건 다 알아듣는다. 그랬더니만 처음 봤다는 거야. 자기 인생 통틀어 CNN을 100% 알아듣는 인간을 만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분들하고 대포를 많이 같이 했죠. 대포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대포. 김영 대포 한잔 살게 내가. 그리고 이제 회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3000% 빠지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청취가 안 돼서 상당히 힘들었죠. 무척이나 힘들고 수업 시간에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시키면은 한 번만에 못 들어가지고요. 한 번만 더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더 돌려주시더라고. 굉장히 인상 안 좋아지시고 짜증 내시면서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돌려도 못 알아들었어. 개망신이죠?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다른 사람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맞춰버렸어. 그 더러운 기분 아십니까? 나는 못 알아듣는데 딴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들을 때 느끼는 그 더러운 기분. 그거가 이제 제가 청취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모티베이션이었죠. 모티베이션. 그런 거였죠. 그때부터 이제 딕테이션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청취가 되는데도 습관적으로 딕테이션을 하고 스터디 파트너하고 맞춰보고 이런 작업을 했고 많이 늘었죠. 그렇게 하고. 진짜 마지막 질문 한 명만 한번 해주십시오. 뭐 멋진 질문. Brilliant question. 없습니까? 원어민 말고 유럽이나 뭐 아시아 쪽에 영어 쓰시는 분들 그렇죠. 많죠. 대화가 통하시나요? 저요? 실제로 이제 물론 스카티시라든지 브리티시 말고 비영어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먼 쪽 이런 거. 네. 힘들죠. 처음에 오면. 액센트도 독특하고
그 사람들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고 힘들죠. 그렇지만은 적응 기간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부딪혀버리면 바로 쉽게 큰 무리 없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인도 사람조차도. 인도 사람이 와서 그 시스템을 이식하려고 온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죽죠, 처음에는. 죽어버려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금방 적응돼요. 그게 왜 그런 의문이 생기냐면 아직 영어가 덜 익었기 때문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발음에. 금방 될 거예요, 그런 건. 영어 자체가 좋아지면.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정통 아메리칸 잉글리시 액센트로 하는 사람보다 동남아라든지 이런 사람 훨씬 많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발음을 놓치고 영어 발음, 정통 발음만 알아듣겠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거는 없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학원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은. 회사 가면 다 딴 사람들이야. 그죠? 알고 있습니다. 예. 동찬 씨는 질문 없어요? 그래서 CN을 알아들으신다는 말씀. 저요. 날리지가 굉장히 스페시픽한 날리지, 즉 채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면 못 알아듣죠. 한글로 해도 못 알아들으신다는 말씀. 한글로? 그렇죠. 채권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 이런 거 다 아십니까? 모르죠. 블룸버그 들어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사운드만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그것은 날리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뉴스랑 같다는 말씀이죠. 똑같죠. 아, 한글 뉴스만큼 알아듣냐고요? 그 말씀이신가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지금 계속 튀고 있는데. 예,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 9시 뉴스에 거의 준하게 알아듣는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글이 더 편하죠. 안 그렇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는 인생이 얼만데. 그렇지만은 저는 CNN을 듣건 BBC를 듣건 몸에 힘주고 듣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시험도 엄청 많이 해봤고요. 내 실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런 순간이 오죠. 네. 단지 지금 말씀드린 업계 특정 날리지. 예를 들어서 요즘 정유 플랜트 화학 쪽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거는 그 지식이 없으면 절대 못 알아듣겠죠. 어카운팅 날리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은 날리지로 넘어가는 거죠. 예, 질문 나오네요. 영화도요 잘 듣고 싶은데 영화는 디테일. 영화나 미드. 네, 그런 걸 디테일. 해야죠. 그 분량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해야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사실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화에 대해서 2시간 반을 대신한다는 것은 일단 인간이라는 것이 재미도 느껴가면서 공부하는 거지, 재미도 없는 거 자꾸 하면은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영화 그냥 처음에 한 10분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미드 같은 거 많잖아요. 미드 같은 거 잡아가지고 잘게 그냥 첫 번째 날에 방영되는 거 한 30분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영화 한 권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문장을 다 외워야 돼요. 뭐 그렇게 다 외우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일단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 한 권만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문체라는 게 있고 쓰는 복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은 어떤 특정의 영웅담 같은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말을 남긴 사람은 상당히 후라이가 심하게 쳐져 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부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말은 나 못 믿겠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네, 뭐 미드 10편을 밥을 안 먹고 봤다. 미친놈이죠. 그건 미친놈이죠. 인간답게 살아야죠. Normal life. 오케이, 마지막. 제가 디테이션을 할 때 예. 스페링 같은 경우에는 아는 단어는 쓸 수 있는 모르는 단어는 그 스페링 그 쌍으로 이렇게 해서 맞아요. 하는데 근데 정확성이 없거든요. 없죠. 어떤 단어 같은 경우에도 흔히하게 알면서 디테이션 하는데 단어 스펠링이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를 좀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 다 외워서 그게 좀 힘들어요. 알겠어요. 어떤 고충이신지. 일단 저는 한글로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틀려도 미스펠이 나더라도 내가 들었던 소리로 그냥 영어로 만들어서 적어놓고 언더라인 해두세요. 그러고 트랜스크립트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반드시 트랜스크립트하고 1:1 대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금세 늡니다. 스펠링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보캐블러리가 딸린다는 증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만 알면 그 보캐블러리에 미스펠이 날 리는 없죠. 하지만은 어려운 단어가 아까 전에 디스트로트 같은 거 있죠. 디스트로트를 만약에 청취했을 때는 미스펠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보캐블러리의 문제고요. 보캐블러리를 한 10,000개 정도, 뭐 저는 20,000개 얘기를 하지만 한 10,000개 정도는 서둘러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보통 22,000, 55,000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요. 55,000은 저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보캐블러리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반드시 트랜스크립트를 확인하십시오. 네. 그 작업이 수반돼요. 됐죠? 네. 뭐 다르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메일을 주시든지 뭐 찾아오시든지 얘기하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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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